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시작할게요. 그 오늘은 이제 렉처 12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끝나가죠.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응용 소재들이 어떻게 실제 미래 기술에 쓰이는지, 어떠한 특성 때문에 어떠한 공학적인 백그라운드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커리큘럼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뭐 카본 물질, 고분자 물질, 세라믹 물질 그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이 물질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반도체 성능을 갖고 있는 건지, 또는 광학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어떤 성질에 의해서 광학적인 특성 또는 전도성이 측정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고, 오늘도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 즉 기계적인 강성,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음,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세라믹 소재나 이런 폴리머 소재, 카본 탄소 소재 이런 것들이랑 오버랩이 좀 되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런 소재군들과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이런 소재 이론이랑 같이 융합시켜서 소재를 좀 어,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걸 리뷰하자면은 이제 밴드갭이 항상 있고, 밴드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좀 더 어두워지는 색깔이 갖고 있다. 그래서 밴드갭이 작으면은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어두운 색깔. 그래서 웨이브랭스 측면에서도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웨이브랭스가 길어지면은 이제 어두운 색깔로 간다. 왜냐면은 밴드갭 자체는 플랑크 산수, 그래 빛의 속도, 그리고 오버 웨이브랭스이기 때문에 이 웨이브랭스 자체가 길면 길수록 밴드갭이 작아지겠죠. 반대로 이게 이게 웨이브랭스가 작아지면은 밴드갭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 밴드갭이 작으면은 더 컨덕티브해지고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어, 이제 웨이브랭스가 길면 길수록 흡수하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렇게 밴드갭이 작다, 그리고 어두워진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두워지기 때문에 뭐 컨덕티비티가 높다, 뭐 효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 저희들이 이제 옵티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컬러 튜닝을 해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쓰려고 하는 제품에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여기 있는 어, 공식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이건 상식으로 알면 좋은 것들이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 상수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뭐 어차피 플랑크 상수랑 스피드 오브 라이트는 고정이니까 적어도 이 웨이브랭스에 따라서 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네. 왜냐하면 플랑크 상수랑 빛의 속도 곱하면 결국에 1240 정도 근방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숫자를 외우고 이거는 뭐 h 곱하기 c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 밴드갭은 저희들이 물론 이 안텔러 디스토션과 같은 이런 이제 원소 치원, 뭐 아이오딘을 바꾸거나 아니면 약간 뭐 시슘 한쪽을 바꾸거나 원소 치원으로서 밴드갭을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밴드갭은 인트린식하게 정해져 있다. 그 말은 즉슨 물질에 따라서 고유한 밴드갭이 정해져 있다. 왜냐면은 당연한 소리겠지만 이제 물질 컨덕션과 밸런스의 안티본딩하고 본딩 사이트 자체가 이제 몰레큘러 오비탈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몰레큘러 오비탈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어, 고유한 밴드갭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물질 자체는 인트린직한 밴드갭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밴드갭을 바꾸는 요소들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소 치환 또는 순수한 물질의 고유 성능이지만, 이제 여기서 물질 고유한 성능 이외에도 이런 사이즈 팩터, 물질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물질이 커지면 커질수록 밴드갭이 작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거를 소위 통상적으로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라고 하고, 이 이유는 저번 수업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 유닛셀들이 계속 이어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 존재하는 디펙트나 그 오비탈들의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안티 본딩 사이트랑 본딩 사이트에 에디셔널 본딩 에디셔널 그 그 그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를 형성하게 된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밴드갭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전자구조 이 사이즈에 따라서 전자구조의 특성이 갈리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intermediate band formation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디펙트나 또는 그 interstitial 알로이 또는 디펙트 개념으로서 해석하면 되지만 디펙 기존에 얘기했듯이 디펙트는 나쁘면 디펙트고 좋으면 알로이 또는 알로이는 이제 알로이랑 도핑을 나눌 수 있는 건 양의 차이죠. 이제 극소량. 예를 들면 막 ppb, 막 ppm 이 정도 농도가 이제 도핑 스케일이고 이제 이거는 뭐 1%, 5%, 10% 이런 건 알로잉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닌데 뭐 ppm 단위면은 도핑이라 얘기하면 생각하면 되고 알로이는 이제 뭐 퍼센트로 좀 계산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존재할 때 애초부터 몰레큘러 오비탈이 이렇게 중간에 안티본딩 사이트랑 본딩 사이트 이외에도 어, 그럼 컨덕션 또는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올라갈 때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이제 도너 레벨이잖아요. 도너 레벨이면 이건 뭘까요? 이거는 본딩 사이트에 디펙트가 생긴 거고 이거는 억셉터 레벨이니까 안티 본딩 사이트에 생긴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불순물 또는 의도치 않은 이러한 트랩 사이트 때문에 추가적인 전자 구조가 형성되면서 예, 아무튼 안티본딩 사이트의 형성이 되고 이러한 트렌드로서 저희들이 이 물질 자체를 어, 리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밴드갭을 보면은 이렇게 컨덕티비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인다이렉트 밴드갭인데 물질에 따라서 이런 그 모멘텀 키네틱스가 달라갖고 물질마다 이제 어 바이브레이션 하는 거가 다르다 보니까 이 바이브레이션에 따라서 밴드갭이 수도 때도 없이 변한다. 그래서 이제 어 인다이렉트 밴드갭일 때는 얘네들이 접합하지 않아 갖고 굉장히 어 컨덕티브하진 않지만 그래도 포로 일루미네이션을 가질 수 있는 형상을 가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음 이거는 이제 뭐 전기적 성질이랑 광학적 성질이랑 같이 오버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인다이렉트 밴드 갭일 때나 다이렉트 밴드 갭일 때나 그 옵티컬 프로퍼티 나와요. 왜냐면은 결국에 기존에 여기 안 붙여져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컨덕션 갔다가 릴렉세이션 되면서 레디에이티브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 빛을 방출하게 되고 그게 저희 눈에 다양한 색깔로 보이는 건데 이제 어 이러한 그 색채 물질, 광학적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뭐 다이렉트든 인다이렉트든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이렉트일 때 훨씬 더 효율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퀀텀 닷이나 이제 그런 색채, 올레드나 이제 뭔가 저희 디스플레이 소재를 만들 때 퀀텀 닷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밴드 갭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기물 같은 인다이렉트 밴드 갭이기 때문에 인다이렉트 밴드 갭일 때는 전도성이나 그 광학적 효율이 상대적으로 안 좋지만 이제 유기물의 장점이 뭘까요? 유기물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유기물일 때는 유기 디스플레이는 음, 많아서 비효율적이다.
성능이 낮고 퀀텀 닷 QD라고 하죠. 퀀텀 닷은 이제 세라믹 기반인데 다이렉트 밴드 갭이 많아. 모든 물질이 다 인다이렉트고 모든 물질이 다 다이렉트라는 건 아닌데 대부분 세라믹 기반은 다이렉트 밴드 갭이 많고 유기는 대부분 인다이렉트들이 많고 근데 이제 다이렉트 밴드 갭이 많아갖고 성능이 좋으나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죠. 여기서 이제 왜 유기 디스플레이 쓰냐? 공정이 쉽다. 공정이 어렵고 공정이 어려운 비쌈. 이제 세라믹 기반은 어찌됐건 저희들 결정성을 오려내기 때문에 고온의 열 처리 및 산 염기 반응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반면에 저온 공정. 유기는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면 얘들이 파괴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물론 어느 정도 컨트롤드 돼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온 공정에 따라가야 된다. 뭐 이게 저번 시간에 한 거고 이제 뭐 넘어가시죠. 오늘 총 한 35장 나쁘지 않죠? 그 머테리얼 이제 프로퍼티 보면 뭐 뭐 다양한 게 있는데 메카니컬을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어떻게 피지컬 프로퍼티 저 배웠죠? 케미컬이야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디멘셔널 이거는 이제 저희 무기화학 가면 이제 나노 파티클 수업에 대해서 배울 건데 거기서 좀 더 다루도록 하고 메커니컬 프로퍼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영수 모듈러스 이제 가장 이제 국룰이라고 하죠. 재료의 물성에 대한 국룰을 논할 때 우린 영수 모듈러스를 끄집어냅니다. 영수 모듈러스가 뭐냐? 이제 저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스트레스는 재료의 압축, 인장, 굽힘, 비틀림을 가했을 때 크기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 응력이죠. 그리고 스트레인은 이게 X축으로 저희가 가하는 거. 소재에 변형되는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스트레인을 가하면 스트레스가 바뀌어요. 스트레스가 바뀌는데 저희가 얘들의 응력을 가해주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얘네들을 이렇게 막 그 위에서 꾹 눌러요. 꾹 누르게 되면 얘네들이 압축이 되면서 또는 옆으로 밀겠죠. 옆으로 밀게 되면 얘들을 어찌됐건 압력이나 에너지 받게 되면 얘네들이 순간 어느 정도 이 가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그 모양을 버티려고 얘들이 이제 저항을 해요. 막 이제 옆으로 밀어도 막 안 움직여요. 아니면 눌리면 누를수록 더 단단해져요. 저항성이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결합이 버티고 버티다가 깨져요. 그걸 프랙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깨지는 단계가 프랙처인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압력이나 그 스트레인을 가했을 때 이 스트레스 자체는 커지면서 얘네들이 어, 이제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근데 뭐 강도가 세진다고 해서 무작정 좋은 건 아니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힘을 줘가지고 얘들을 강하게 만들지만 추가적인 압력이 있을 때 얘들이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실생활에 항상 이런 스트레인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거 타시잖아요. 스포츠 차 같은 거 타면은 얘들이 빛이란다. 그 바람을 받잖아요. 그 공기 저항. 근데 예를 들면 저희가 막 300km, 500 비행기를 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그럼 얘네들이 물론 당연히 다 깨지겠죠. 그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 지점이 워낙 낮다 보니까 조금만 스테린이 걸려도 바로 이제 프랙처가 일어나는 거고 이제 반대로 이제 뭐 금속이나 탄소 소재, 특히 탄소 소재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인이 오랫동안 일어나도 이제 프랙처가 늦게 일어나니까 비유로 치면은 탄소, 뭐 세라믹, 금속, 뭐 이제
유기물. 뭐 이러한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강성을 얘기할 때 탄소가 일반적으로 제일 강하고 세라믹, 금속 그리고 유기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이렇게 당겨졌을 때, 늘어날 때, 양쪽에서 눌렀을 때, 또는 양쪽에서 밀어냈을 때, 얘네들이 이제 그 버텨야 돼요. 못 버티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부서지게 되는데 이, 이 미세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화학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작업들을 해 나갈 텐데 이제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게그 텐션, 컴프레션 눌러보거나 아니면 누르거나 늘리거나 밴딩, 휘어보거나 쉬어, 톨션 그러니까 구부리거나 아니면은 때리거나 이러한 것들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치시면 다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충격 테스트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나 버티고 어 그 사회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저희 반도체 공장에서도 이런 용기 같은 거 물질의 용기면은 같은 경우에 서스 물질 쓰는데 서스가 뭐지? 스테인리스 스틸 를 쓰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막 위에서도 떨어뜨려 보고 물로 하이드롤릭스 그물 압력을 줘가지고 빵꾸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고 위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뭐 심지어 방사능 테스트 같은 것도 해가지고 이 용기가 몇 압력에 버틸 수 있고 또 얼마나 내구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런 테스트 타입을 해가지고 어, 내구성 내구성 검증을 한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충격 테스트 이외에도 내화학성 이런 내화학성 테스트를 왜 하냐? 저희들이 여기에 어떤 뭐 산성의 물질을 담갔다 칩시다. 근데 얘들이 시간이 지났는데 얘들이 막 산화되고 막 망가져요.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화학성 테스트, 충격 테스트를 통해서 이 메커니컬 프로퍼티 목적에 따른 메커니컬 프로퍼티를 활용하고 이제 그거에 가장 기초되는 게 영스 모듈러스다. 기본적으로 변형에 따른 얘네들이 버틸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테스트를 할 때 일부러 압력을 가고 일부러 파괴시키려고 별 난리 다 쳐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텐션 테스트. 텐션 테스트. 애초부터 이거만 봐도 느낌 오죠? 기본적으로 양쪽 잡고 늘려요. 껌 늘리듯 늘려요. 근데 이제 얘들이 일롱게이션 일롱게이션이 뭐야 이거 조작 안 되고 있어? 일롱게이션이 뭐냐? 쭉 늘릴 때 일롱게이션 늘어나는 거 늘어남의 정도 물질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이 금속 같은 경우에 애초부터 플렉서블한 특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남의 정도에 따라서 얘들이 그냥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팍 떨어지면서 이제 프랙처. 프랙처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더 이상 측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끝나니까 여기서 바로 0으로 간다. Y축은 애초부터 더 이상 저항을 잃고 0으로 가겠죠. 그냥 그래프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뽕 가요. 뽕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고. 음, 쉽죠. 근데 제가 뭐 사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결합을 좀 더 얘기하고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여기서 끝낼게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어 제가 이 메커니컬 프로퍼티를 한 학기 담당하는 게 아니라 한 수업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좀 쉽고 좀 기존의 소재랑 연관 지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elongated stress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구간. 근데 여기서는 이미 로드가 저희들이 이제 일라스틱 존이라고 하고 플라스틱 존이라고 나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이제 그 일라스틱 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뭐야 그 플라스틱 존인데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영수 모듈러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수 모듈러스가 크냐 작냐를 하는 건 이제 슬로프예요. 그러니까 대충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시 넘어와서 이제 일라스틱 존 그리고 플라스틱 존. 플라스틱 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얘네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제 많이 그 늘어나는 특성이 아니라 좀 버티고 버티다가 깨지는 영역.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로드가 많이 걸린 영역이고 여기서는 이제 물질이 조금 더 어, 저항이 순수하게 버틸 수 있는 저항이 늘어나는 영역 생각하시면 되고 어, 이제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걸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버티기 위해서 모든 원자들이 이렇게 사실 물질마다 다르잖아요. 뭐 플라스틱 존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일 필요도 없고 이제 뭐 금속, 세라믹, 뭐 유기물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다양하게 어, 사실 물질마다 버틸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아이오닉 본딩이 있고 메탈릭 본딩이 있고 코밸런트 본딩, 하이드로젠 본딩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코밸런트가 제일 세죠. 얘네들은 이제 애초부터 그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이렇게 오버랩돼 있는 형태다 보니까 애초부터 이 최외곽 전자들이 실제로 같이 오버랩을 교집합을 일으키면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밸런트가 제일 세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본드 스트렝스 지금 프랙처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제일 잘 버틸 수 있는 거는 코밸런트 번딩을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아이오닉 번딩 다른 차지를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메탈릭 이거는 같은 전하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이제 맞닿아 있는 본딩이고 이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하이드로젠 본딩은 이제 벤더르발스 인터랙션 그 반응의 한 요소로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기본적으로 뭐 말을 했지? 아무튼 이 벤더 와일스 인터랙션 코밸런트 아이오닉 반딩, 메탈릭 반딩, 하이드로젠 반딩, 벤드로발스 인터랙션인데 이거에 따라서 이런 메커니컬 프로퍼티가 바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당연히 일반 화학에 나온 내용이고 너무도 쉽지만 좀 쉽게 가시고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저는 이제 화학하고 화학공학과를 복수 전공했지만 어 제가 재료공학에 갔었을 때는 오히려 그 화학과의 기초 지식이 훨씬 더 많이 쓰이더라고요. 오히려 이 가장 기초적인 이 일렉트론 클라우드를 이해하고 이 원자와 양성자를 이해한 다음에 재료 역학이나 공학 뭐 고분자든 뭐든 바라보는 게 훨씬 좋다 생각해요. 물론 누군가는 왜 자꾸 고등학교 때 지식이 나올까? 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지금 다시 상기시킬까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수업에서 새로 배우는 것도 있고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같이 섞여서 같이 이제 한 선상에 올려둘 레벨이 될 때쯤에 진짜 뭔가 공학도로서 하는 거지 단순히 여기서 뭐 카본은 뭐 그래파이트가 있고 그래핀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과거의 지식과 지금의 지식을 다 연결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오닉 본딩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실제로 이렇게 고체 구조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솔트죠. 솔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의 아이오닉 본딩을 형성하고 있는데 벤더르발스 인터랙션이나 하이드로젠 반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한 전자 기력에 의해서 본딩 결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가 많고 기체 상태가 많다. 벤더르발스 인터랙션일 때는 주로 고체 상태일 땐 거의 없고요. 이제 주로 강한 본딩일수록 고체 형태로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 코밸런트 본딩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금속 강하다고 하잖아요. 이 단단한 금속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강한, 강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유기물에서 자주 관측되는 음, 여기 보면 음, 분명 코밸런트가 훨씬 강하고 그 다음에 아이오닉이 강하고 그 다음에 메탈릭이 강한데 밴더러벨스랑 뭐 하이드로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기로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코밸런트 본딩이잖아요. 코밸런트 is in the most of organic molecules. 자, 유기물에 이렇게 많은 코밸런트 본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저번 수업에 배웠지만 유기물은 약하고 폴리머도 약하고 금속에 비해서 전도성도 낮고 뭐 뭐 덴시티도 낮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얘들은 코밸런트 반등을 하고 있는데 왜 통상적으로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는 유기물 기준에서 이 롬페어들 옥시전에 롬페어 있을 거고 나이트로젠에 롬페어 있을 거고 뭐 또 롬페어들이 있잖아요. 롬페어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롬페어는 기본적으로 미스매치 그 일렉트론 덴시티의 미스매치를 일으키고 이 롬페어들이나 이 일렉트론 미스매치 자체가 그 다른 물질이랑 반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박혀 있고 암행기가 박혀 있고 어, 다른 물질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롬페어들이 있으면은 이 일렉트론 덴시티가 굉장히 불균일하게 돼요. 근데 전자밀도의 불균일성은 화학 반응 및 분해 촉진을 하는 사이트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기물에서는 카본도 유기물이지만 카본에 의해서 데그라데이션 또는 약한 프로퍼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롬페어를 가진 이제 약한 카복실기 또는 하이드록실기 기타 등등의 약한 구조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메탈릭 본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까 보였다시피 이제 같은 찰지를 갖고 있으면서 여기 일렉트론 덴시티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기물에 비해서 코밸런트 반등을 갖고 있는 유기물에 비해서 아주 좋은 어, 배열도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 제로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래핀이 디로컬라이즈드 파이 본딩이기 때문에 메탈보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일렉트론 덴시티가 아주 고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제 말을 들으면 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순서를 따지면은 저희들이 메커니컬 프로퍼티 기계적인 성질을 따랐을 때 뭐 이러한 순서로 갈 수 있다. 강도만 얘기했을 때. 전도성으로 측면했을 때는 금속이 훨씬 좋을 텐데 단순히 이제 뭐 딱딱한 정도 물론 물질마다 다르겠지만 아이오닉 아까 그 순서대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겨두죠 뭐. 그래서 코밸런트, 스트롱 or very strong 그리고 아이오닉 그리고 뭐냐? 예. 그래서 얘들이 이제 굉장히 윅하고 베리 윅한 이러한 특성을 결합 형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왜 그런지 대충 이해하시면 되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스트렝스 커브 있잖아요. 아까 위에서 보여드린 거. 그죠?
strain 있고 stress.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할 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force를 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제 원자 배치들이 벌어지게 돼요. 벌어지게 되면서 얘네들이 저항이 빡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일어나면 얘들이 이제 그 이 저항이 깨지겠죠. 저항이 깨지면서 이제 박살이 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을 다시 릴렉스 시키면은 다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진다. 이것도 이제 결합인데 여러분들 뭐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본드 에너지 같은 경우인데 얘네들을 이제 저희들이 일롱게이션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주게 돼 스트레스는 누르는 거잖아요. 일롱게이션 늘리는 거잖아요. 늘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본드 포스랑 본드 이제 본드 에너지가 가는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너무 이제 너무 가까울 때 너무 가까울 때랑 너무 멀 때는 기본적으로 너무 높은 에너지를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본드 포스 자체도 이제 얘네들을 이제 너무 멀리 두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플러스가 됐다가 점점 세츄레이트 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물질마다 결합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모듈러스 그리고 뭐 덴시티 그리고 스페시픽 모듈러스 이런 게 다르다 이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라믹 아까 여기 있지만 탄소 제로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가고 이런 거 이 세라믹의 특성에 따라 본드 포스랑 그 멜팅 포인트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라믹 같은 경우는 어, 멜팅 포인트. 세라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굳이 안 적고 설명할게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멜팅 포인트가 높으면은 세라믹이 가능성이 높고 멜팅 포인트가 한 1000도, 수백도 하면 메탈이고 수백, 100, 200도 또는 100도 아래면은 폴리머. 100도에서 200도 사이면 폴리머 아니면 다른 유기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기계적 성질 저희들이 이제 스트레스나 일롱게이션을 가했을 때 기본적으로 얘들이 빨리 그 이제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약한 특성을 갖게 되는 게 이제 그 폴리머 계열이다. 스트레쳐블 특성은 좋지만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결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은 안 좋다. 플라스틱 존은 아까 얘기했지만 플라스틱 존은 이제 깨지는 영역이죠. 깨지는 영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레티스가 있으면 아까는 이제 일라스틱 존 같은 경우에는 일라스틱 존인 것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이제 늘어났다가 다시 릴렉스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존에서는 얘네들이 이미 죽어요. 이미 예를 들면은 이 영역일 땐 얘네들이 릴렉스 되면 다시 돌아온 성질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얘네들이 이미 굉장히 과하게 로딩 에너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릴렉스 돼도 이미 죽어 있는 형태를 가게 된다. 그래서 이미 디포메이트 된 상태, 이미 파괴되어 있는 상태로 형성이 되고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레티스 미스매치, 이 레티스 자체가 이 격자, 이 유닛셀들이라고 하던 뭐 격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한번 스트레스 받는 순간 얘들이 재배열이 일어나면서 애초부터 레티스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여기선 레티스가 다시 이어져 있는 거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디펙트 사이트가 형성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깨짐 현상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물질마다 다르겠지만 특정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얘네들이 그 강을 못 건너는 그런 타이밍이 오더라. 그래서 이것도 슬리핑이라고 하지만 또 이것도 뭐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양옆으로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돌아올 수 없고 이런 레티스 미스매치가 일어나 가지고 플레인 바운더리나 이전에 디펙트 얘기했겠지만 플레인 바운더리나 디펙트를 형성하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규칙을 저희는 얘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얘들이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 단순히 이제 한 축만 움직여서 뭐 이렇게 1, 2, 3, 1, 2, 3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좀 복잡하게 아예 그
복잡하게 얘네들이 그 움직일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뭐 똑같은 양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얘들이 이렇게 가고 얘들이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얘는 순수하게 한쪽으로만 움직여서 끝났지만 이쪽 일로 가고 일로 가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위로 이제 옆으로 가고 얘도 열로 가고 해가지고 그냥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뭐 non compact 뭐 디렉션으로 갔다 이런 거고 이것도 이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은 다시 원상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랙처가 남아있는 현상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든 그렇게 압력을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야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한다.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왜 이렇게 내용이 많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많은데 저번에 다 세라믹 때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제 고체 구조 같은 경우는 고체 구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원소를 이렇게 알로잉하거나 디펙트를 개선시키는 도핑 같은 걸 해가지고 이런 레티스 미스매치를 개선시킨다. 스트렝스닝 방법이죠. 인터스티셜 디펙트 저번에 다 나왔고 훨씬 더 좋은 자료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베이컨 씨에 더 뭐 작은 원소를 넣거나 큰 원소를 넣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다시 온라인 시키는 그 디펙트가 적은 부위에는 큰 놈 넣어갖고 다시 온라인 시키고 이제 디펙트가 이제 작게 존재하는 데는 더 작은 걸 넣어갖고 같이 레티스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고 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그, 소량 첨가로 이제 레티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레티스 미스매치 개선했다 하면 알로잉 같은 거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그 느껴지시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안 끊기겠죠. 계속 이렇게 유지되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서 알로잉 시킬 때 특징을 개선시키려고 하면은 뭐, 이제 니켈을 넣은 거니까 CU에 CU 100%에 니켈 함량은 올라가는데 니켈 함량을 계속 늘리다 보면 결국에 니켈 도미넌트하게 가겠죠. 이럴 경우에 니켈 도미넌트하게 갈 경우에 이제 니켈의 특성을 따르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 그러면은 누군가는 CU 말고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원소 주기율표 보면 니켈이 어딨지? 아무튼 안 적혀있네.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50%만 써도 커퍼 50%랑 니켈 50%만 써도 그 니켈 100%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뭐라 하면 알로잉의 매력이 뭐냐면은 CU는 그쵸?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도성도 높고 튼튼한 물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니켈 50%랑 커퍼 50% 넣으면 돼요. 근데 니켈 100%만 쓰면은 이제 니켈이 없는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단단하고 좋지만 얘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얼로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기계적 특성에 대해서 그 메커니컬 스트렝스 메커니컬 비헤이비어, 기계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알로잉 같은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오히려 도핑 같은 거는 도핑보다 이제 그 알로잉 같은 게 훨씬 좋죠. 알로잉 하면서 이제 또 소스도 이제 컴포지트 형태로 섞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게 되고 레티스 미스매치 하게 되기 위해서 여기에 뭐 인터레이어나 이 레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이런 특징 이런 초록색 물질을 하는데 이 초록색 물질이 유기
유기물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얘네들을 아이오닉 번딩으로 돼 있거나 이제 코밸런트 번딩으로 돼 있는 이제 메탈릭 번딩으로 돼 있는 걸 어, 그러다 보니까 셀프 어셈블 레이어로 활용 가능하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미스매치를 도핑으로 잡아줄 수 있고 순수하게 말 그대로 유기물이나 다른 특정 도핑이 아닌 결합을 일으킬 수 있는 셀프 어셈블 레이어로 이렇게 양쪽에 미스매치 같은 걸 잡아줘가지고 이제 메커니컬 스트렝스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고 이제 알로잉 스트렝스닝에 대해서는 알로잉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특성을 극대화한 어, 기능성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더라.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기계적 특성을 이해하시면 돼요.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아무튼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좀 실생활에 어떤 소재들이 쓰이나 좀 이제 복합적으로 조금 바라보고 실제로 여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 같은 거 많이 얘기 안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실제로 반도체 회사에서 삼성전자에 있었을 때 고민했던 그런 신규 기술들 또는 뭐 고분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분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찌됐건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좀 제 연구 주제일 수도 있고 좀 저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다음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